운전할 거면 운전하면 안 되는데?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고를 내시는 분들이 좀 위험해요. 이게 운전할 때만큼은 긴장을 바짝 해야 되거든요. 딴 데 정신 팔다가 차로 변경 중 발생된 사고인데, 이 사고에 대해서 제보자님은 당연히 100대 0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험사에서 좀 틀에 박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주행경 사고는 100대 0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험사, 어디 보험사인데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저희 과실 있나요? 라고 제보 주셨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없어요. 보통 차로 변경 중 사고 뭐 7대 3 그래가지고 진행하는 차도 주의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블랙박스 없었을 때 일반론을 이야기할 때 그런 거고, 이번과 같이 블랙박스 영상이 있고 갑자기 툭 쳤다 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일반적인 과실비율 적용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경우 대응하는 법은 보험사 과실도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 책자를 보여주면서 차로 변경 기본 과실 7대 3 맞다. 하지만 여기 보면 적용과 비적용란이 있지 않느냐. 여기 본다면 방향지시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후행 직진 차량의 지근거리에서 갑작스레 차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후행 차량이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어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과실로 본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보자 차량이 뒤에서 지나간 것도 아니고 나란히 진행하다 갑자기 차로 변경했다. 그러면 당연히 100대 0 아니냐 라고 요 부분을 좀 강조하셔가지고 보험사한테 요거대로 해달라 라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 제보자님이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제보 주셨어요. 결국은 상대 차량 안 끼워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발단이 되어서 계속 제보자님 차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BMW 차량, 외제 차량인데 이와 같은 경우 보복운전에 해당되는지 먼저 경찰에 문의했는데 경찰관님은 보복운전 아니고 난폭운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결국 경찰관이 하는데 1차적인 판단은 네. 뭐 판단하는 경찰관님에 따라서 주관이 많이 개입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왜 기준이 애매해요? 나뉘는 기준. 네, 나뉘는 기준을 한번 이야기 드린다면 보복운전은 이미 사소한 시비거리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범죄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폭행하면 특수폭행, 그리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러면 특수상해, 차량 파손시키면 특수손괴, 그리고 위협했다 그러면 특수협박이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난폭운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비거리가 있어서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보복운전하고 난폭운전죄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러니까 예, 이번 영상은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시비거리가 있어가지고 BMW 차량이 제보자에게 위협하고 길을 막는 거예요. 그 어떤 의도가 있냐 없냐 당연히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길 막기를 하고 갑자기 끼어들고 지금과 같은 행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했다 한다면 충분히 위협을 줬고 공포심을 준 것입니다.
또 욕까지 했대요. 녹음이 안 돼서 음성까지 확인 안 되는데 상대 차량하고 나란히 진행할 때 창문을 열고 욕까지 했대요. 뭐 제보자님 대응 안 한 거 정말 잘하셨어요. 여기에서 제보자님이 대응했다라고 한다면 둘 다 보복운전죄로 둘 다 형사처벌 받아요. 안 하신 건 잘하셨고, 이 건 같은 경우에 사고 안 나도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공포심을 야기시켜서 특수협박죄에 해당되고, 또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수폭행죄에 해당됩니다. 사고 안 나도. 특수협박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지고, 또 특수폭행죄에도 해당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개의 행위가 있어서 경합범으로 가중처벌을 받거든요. 결국은 7년, 가장 중한 죄 2분의 1까지 가중되니까 7년의 2분의 1은 3년 6개월이에요. 합치면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처해지고, 또 벌금형 1,000만 원, 2분의 1까지 가중하니까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경찰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보복운전으로 해달라 해서 이렇게 처벌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보통 이와 같은 경우에 경찰관님이 에이 이거 보복운전 안 되고 난폭운전으로 볼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서 안 돼요. 경찰관님이 자기 의견 잘 안 바꾸거든요. 그대로 난폭운전으로 끝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기 전에 자기가 보복운전으로 정식 형사 고소를 해야 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해야지 이제 경찰관님 또 함부로 이거를 뭐 보복운전, 난폭운전 임의로 결정 못하고, 적어도 보복운전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찰도 심리해야 되고 판단해야 돼요. 그런 과정 거치게 해야지 보복운전으로 억울한 부분 풀 수 있지.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 경찰관님은 고소도 안 된 상태고 신고만 됐다면 자기 사건으로 취급하고,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난폭운전으로밖에 못 봅니다 라고 난폭운전죄로 취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인이 화를 못 누르고 이와 같은 행위를 계속 하는데 보복운전 안 되겠지 싶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됩니다. 요즘에는 사고 발생 안 해도 하다못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형력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로 보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앞으로 가가지고 뭐 브레이크를 한번 그냥 지그시 밟는다, 이것도 특수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요? 네, 골탕 먹이는 그 행위 자체가 특수폭행죄에 해당됩니다.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죠.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 걸.